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해장상담소 방송 돌아왔습니다. 최근이 아니네요. 이제 한 좀 된 뉴스인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 있죠. 그 페이스북에서 여성의 유두가 포함된 여성단체의 행사 홍보 게시물을 차단했다는 기사를 올린 게시글을 또 차단한 거예요. 이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 경향신문 기사, 그러니까 페북이 그렇게 여성 유두 포함된 행사 홍보 게시물을 차단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 또 차단한 것이 있었고, 이걸 왜 차단했느냐, 그리고 너네 기준이 뭐냐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은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콘텐츠를 포함하면 차단하는데, 그 콘텐츠라는 것은 성기가 노출된 나체 이미지, 성적 행위, 여성의 유두,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고, 여성의 유두의 경우에는 단 여성의 유두는 모유 수유나 출산 후 건강 관련 내용이나 시위에 관한 것이라면 차단해서 제외한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게시물은 그 나체를, 그러니까 여성의 상의를 일부러 탈의하고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위에 해당하는 여성 유두 노출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담당 팀에 이 기자가 문의한 결과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담당 팀한테 시위 사진이라고 전달했는데 결정은 담당 팀에서 하는 거고 왜 기사를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북이 지금 이런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2015년에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 페북 페이지를 차단하기도 했고, 또 강남역 여성 혐오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강남역 10번 출구 자유발언대 페이지를 지우기도 했고, 또 성판매 여성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성판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페이지를 차단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성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모인 김치녀 페이지는 방치하는 이런 행태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네 기준에도 안 맞고, 그리고 담당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확인이 어려울까요? 사무실 같이 쓸 텐데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식의 정말 일을 못하는 혹은 뻔뻔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계속 그 사회적인 거대한 어떤 혼란 속에 있는 게 지금 뭐지? 찌찌 해방 만세라는 해방 시위를 이제 여성 활동가가 참여해서 이제 상의를 탈의한 사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성의 몸 자체가 이제 되게 음란하다, 이거에 대한 인식과 그 폭력의 문제, 그러니까 폭력과 성차별의 문제가 이제 계속 혼동됨으로써, 그러니까 남성의 관점에서 어떤 게 이제 음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리얼돌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음란에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재현되고 어떤 식의 관점으로 드러나냐가 더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냥 음란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근데 음란과 이제 폭력이 계속 혼동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음란하게 볼 것이냐, 어떤 것은 또 이제 이게 폭력의 문제냐,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이게 여성의 유두라고 딱 기준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유두만 가리면, 예를 들어서 가슴에서 유두만 가리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진짜. 그리고 남성의 유두의 차이는 어떻게 있는 것이며 이런 것도 그렇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은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약간 그런 거랑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막 꼭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것만이 아니라 뭐 온라인 게시판 뭐 이런 데에서 뭐 삭제 기준 같은 걸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글 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여성 혐오적인 표현, 우리 엄청 많이 그냥 익숙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올라갈 수 있지만, 페미니즘 관련된 거면은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이제 검열하는 그런 이제 잣대 문제랑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맞아. 이 페이스북 담당팀 사람들도 딱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유두는 무조건 음란하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두를 음란하다고 보는 그 당신들의 시선이 문제인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집회를 하고 상탈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친구랑 같이 래쉬가드를 사러 갔는데 그 이제 여자용 래쉬가드는 굉장히 허리가 잘록하고 이제 앞에 유두를 가릴 수 있도록 캡이 붙어 있더라고요. 남자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래시가드 이렇게 보다가 남자 거는 캡이 없네. 남자 거는 캡이 있어야 되는 남자 것도 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젖꼭지가 달렸잖아요. 맞아. 같이 달렸는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남자는 티가 안 나서 괜찮다고. 남자가 다 한몰 유두는 아닐 텐데요. 그쵸? 아니요, 티 나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매장을 나가가지고 딱 봤는데 여름이니까 옷도 얇잖아요. 네. 너무 보이죠. 있는데 왜 없고 정말 알고 싶지 않지만 티가 나긴 나죠. 티가 네.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누구의 유두는 보여도 되는 것이고 누구의 유두는 음란하다라는 이유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그 시선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차단을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것의 맥락을 이건 진짜 그 가슴 그 젖꼭지 해방 관련해 가지고 했던 활동의 내용인데. 그게 그냥 불쾌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모호하게 나빠. 왠지 공격당한 느낌이야. 뭔가 여자들이 숨기지 않고 이러니까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거를 음란성 말고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요?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하잖아요, 요사안은. 왜냐면 자기들 규정에도 시위에 관한 것이라면 제한다고 딱 써 있는데 확인이 어렵다니 참. 그냥 나대는 게 꼴보기 싫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럴지도. 불편하고 그죠. 왜 저러나 싶고 그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겠죠. 음란성 자체를 그렇게 아주 그냥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음란성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팀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못 하겠는 사람들인가 보죠. 너무 심약하고 그치. 그걸 보니까 막 너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사회가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고 막 그 업무 배치를 요청하시거나 좀 하시는 게 전문성을 좀 확보하시는 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처사를 좀 그럼 인사를 하실 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심약한 사람들을 좀 일선에서 좀 빼고 그렇게 하시든가. 네. 네. 소개를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라탕이고요. 예, 지난번 이제 편PD님 계실 때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미꽃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마라탕님은 마라탕 좋아해서 마라탕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친구 생일날 갔다가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한 자리에서 먹는 기염을 토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행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아무 말 대잔치네요. 장미꽃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또 이제 더위가 많이 맨날 날씨 얘기 한국인 더위가 이제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9월에 이 얘기 몇 번 하긴 했는데 이제 여행을 그 홋카이도 여행을 한 3월에 잡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시국이잖아요. 가면 거의 무슨 뭐 처맞을 것 같던데. 네, 거의 몰래 가야 될 판이죠. 네, 몰래 가야 될 판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건데, 갈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 혹시 뭐 그런 한국인들이랑 여행 얘기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런 거 한번 나가볼까 가서 이제.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 죄책감 이거를 그런 좀 색다른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그건 일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홋카이도가 이제 강제징용이 거의 한국인이 한 15만이 넘게 강제징용이 됐었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누족 맞나요? 아이누족. 예, 죽은 뭐죠? 죄송해요. 아이누족이 원래 그 사회인데 이제 일본이 침탈한 거죠. 그 굉장히 그런 어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갈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아시죠? 일본 가면 거의 무슨 매국노처럼 만드는 분위기도 정말 너무 싫고, 또 일본 사회 안에서도 이제 뭐 일본인 위안부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맥락이 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본 시민들이랑 일본 여성들이랑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런 낙으로 살고 있어요. 네.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이제 반일 분위기 엄청 심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고 일본의 극우들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 너무 맞아. 많고 진짜 중요한 기점이기는 한데 이제 그 민족주의 파시스트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특히 진짜. 남성들. 예. 너무 신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막 가뜩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을 이기고 싶어서 막 음. 그런 놀이 하고 싶어했던 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설치는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과 맞아. 한편으로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아까 전에 트위터에 잠깐 점심시간에 보니까 뭐 어떤 광복절 행사에서 되게 어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무튼 사람들을 합창단 같은 걸로 세워가지고 토착 외구 뭐 자한당 뭐 이런 식으로 욕하는 막 그런 공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방식은 정말 좋지 않은 이제 그 어린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제 배우고 이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되게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닿기가 되게 어려운 지금의 그쵸. 분위기? 이거 진짜 문제인 그쵸.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함을 또 얘기해봤네요. 네. 남자들이 그리고 또 어떤 정의에 집착하는 방식 있잖아요. 참 그게 진짜 한국 정치의 진짜 적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일본 차 부시고 뭐 하여튼 이런 방식의 뭐 유니클로 앞에서 막 감시하고 진짜 누구 들어가면 또 굉장히 그렇게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사회가 변화될 수 없다. 예, 또 근데 또 이렇게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났어. 너무 도취됐어. 왜 이렇게 도취되지? 정의의 사도가 아주 왜 이렇게 막 몰입하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분노스러운 지금 상황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자신 분노하는 나이 멋진 난 너무 멋있어. 나이 멋진 그게 나이 뭐 유니클로 앞에서 누구 들어가나 그런 거 쳐다보는 거 유튜브로 찍고 이런 거. 사실 되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가령 이제 강제징용 이나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제 피해국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국이 한국만인 것도 아니고 한국민인 것만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비슷한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이상한 그쵸. 어떤 방향으로 만만한 사람도 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인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활용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 정도로 맞아요. 약간 피해 당한 거에 대한 게 자존심 상한 문제로 환원시키는 거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되게 한국인 그게 이제 사실 젠더 문제도 결합되어 있고 사실 뭐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당했고 되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피해 당했다고 인생이 끝장난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니클로 가서 감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재밌네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재밌네요. 어쩌면 세상이 변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이 멋짐. 네, 그렇고요. 네, 사연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해장상담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리즘을 동경하는 30대 비혼 여성입니다. 원 가족을 떠나 지금의 월세집까지 자취한 지 16년이 되었어요. 수저 한 벌 사고 버리는 일에도 덜덜 떨던 자취 초년기를 거쳐서 책이면 책, 그릇이면 그릇, 뭔가가 생기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를 정리하기보다 생기면 생기는 대로, 무력이 이끄는 대로 집과 삶을 늘리고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가 요즘은 미니멀리즘을 동경하게 되네요. 정말 필요한,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집에 들이고 싶어서 계속해서 버리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가족의 이사를 도왔는데 본투비 맥시멀리스트의 식구답게 온갖 잡동사니를 한가득 갖고 살면서 물건을 잘 버리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가족을 보면서 조금 답답했답니다. 눈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걸 구입할 수 있는 소비력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건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결단력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얼마나 잘 버리시나요? 갓김치님, 장미꽃뱀님, 큐티보이님 그리고 게스트분들은 미니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 어디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신지 궁금하고요. 물건에 담긴 무력과 미련과 추억을 잘 정리하고 잘 버리는 팁 같은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장미꽃뱀님 집에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와보셨나요? 아니요. 10년까지는 아니고 7년 전에 6년 갔었던 적이 있는데 증산동에. 예. 네네, 되게 저는 미니멀리스트라기보다 거의 무니멀리스트죠. 예, 거의 누가 그 예전에 네. 88님이라고 그 우리 팟캐스트 나왔던 분이 그 장미꽃뱀님은 정말 거의 비구니와 가깝다. 네, 스님 인생이. 느낌. 되게 그렇더라고요. 단촐한 근데 삶.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소라소라님이 부럽기도 한 게 이렇게 물건을 채우고 어떤 걸 필요한 걸 사고 내 삶을 꾸린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나와서 살면서 저는 준비 없이 갑자기 나와서 살면서 그 미니멀리스트도 이거 매니멀이래. 맥시멈 갔다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 무니멀이면은 왜냐면 항상 음. 인생 임시적인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안착해서 2년을 살든 1년을 살든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걸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끔 또 이렇게 뭐 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건을 그런 걸 오히려 배우고 있긴 하거든요. 아, 요즘에는. 예, 예. 그리고 원래 구매를 안 좋아해가지고 소비하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안 사는 편인데, 예, 오히려 그게 저는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뭔가 현상적으로는 미니멀리스트이지만 그걸 지향해서는 아니고 무니멀. 네, 뭐 없는 거죠. 네, 없는. 그렇죠. 저는 맥시멈이 되려고 좀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마라탕님은 어떠세요? 저는 맥시멀리스트여서 사실 비슷한 고민 뭔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예, 그래서 소비가 스트레스라고 하시니까 사실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근데 좀 저도 바뀐 게 있는 게 저는 굉장한 맥시멀리스트 막 해양 쓰레기까지 주워다가 집에다가 놓는 그 혹시 그 부표 아세요? 돌 같은 거요? 부표. 돌은 좀 그래도 좀 낭만적이잖아요. 네. 조개 껍데기 낭만적이잖아요. 저는 저기 부표를 왜 주워온 거예요? 와서 지금 집에 뭐예요? 그 저기 동동 떠다니는 주황색 그 바다에. 동그란 거, 예. 예. 그게 그래요? 왜, 저도 그게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좀 바뀐 건 제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방 한 칸을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이제 새 집에 들어가기는, 새로 이사한 집에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 모든 것을 왕창 정말 많이 버리고 더 이상 사면은 이 집에서는 내가, 이제 책상 위에서 자야 된다. 약간 이런 어떤 절박감이 드니까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좀 소비가 정말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장비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산에 다니거나 캠핑 가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제 그것만큼은 되게 버릴 수 없는 무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 작아지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예.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게 지금 소라소라 푸른 소라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팁은 아닐 것 같아요. 말하고 나니 후회가 되네요. 저 같은 경우가 약간 비슷한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되게 못 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미련도 되게 많고 막 애착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막 인형 같은 것도 진짜 오래된 꼬질꼬질해진 인형 이제 버리지 못하고 늘 안고 있고 막 이런 사람 편지 같은 거 하나도 못 버리고 박스째로 이제 모여져 있고 이런 사람인데 네, 진짜 못 버리거든요. 막 옛날에 썼던 핸드폰 이런 거 되게 애착 있으니까 뭐지 전자사전 이런 거 기계에 애착이 있는 그 모양과 뭐 이런 거를 좋아했었으니까 CDP 못 버리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이제 짐이 너무 많은 거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내가 이 아꼈던 거를 버리는 거를 감행하고 나니까 그 기준 이것보다 아끼진 않았던 것들은 조금 더 버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버렸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조금 더 잘 버리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뭘 살 때 되게 비싼 걸 사기 시작했어요. 아, 되게 그런 좋은 것도 거.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잠깐 쓰고 버릴 게 아니라 10년을 바라보고 맞아요. 이제 더 훨씬 퀄리티가 좋은 거를 이제 사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을 때 아, 내가 생각보다 그런 걸 살 수가 있구나. 좀 아껴서 사고 그리고 보면서 계속 만족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그 수위에 좀 맞추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걸 이제 과소비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물건 하나하나를 고를 때 기준이 조금 더 상향 이동을 하게 되면서 좀 덜 사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거인이 있는데 동거인이 저보다 훨씬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게 좀 갈등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버리려고 내놓은 거를 이걸 또 뭐 옷 같은 거를 내놓으면은 천을 잘라서 뭘 쓰겠다고 항상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있기는 한데 그런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과도기 자체는 좀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비싼 거 사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오히려 되게 그 한두 해로 생각해서 거적대기 같은 거 사는 것보다 좀 맞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것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있죠. 수건, 네. 이불 이런 거는 진짜 만족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투자 의자 이런 거. 맞아요. 투자할 만하죠. 근데 저 사연 쓰신 분이 별자리가 뭘까요? 갑자기 또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이분이 약간 흙자리들이 못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흙과 물자리가 이렇게 축적의 기운이 있잖아요. 공기와 불 쌓이는 이제 발산이라면.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별자리에게 죄송한데 황소, 염소 또 하나 뭐죠? 처녀들이 좀 못 버린다. 갑자기 미신으로. 샤머니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물자리라면 물고기도 포함이 되는. 그럼요. 제가 물자리는 그래서 잘 못 버려요.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이유가 있었어요. 내 이유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유다. 갑자기 근본적으로 그냥 환원시켜요. 내가 어쩔 수 없다. 사자자리는 혹시 사자자리는 불자리인데 사자자리가 또 갑자기 눈이 또 동공지진 나. 그래도 축적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발산이 더 그렇군요.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자연스러운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사든 뭐시든 간에. 그러니까 얼마 곤도마리에라고 하는 분은 그 되게 유명한 넷플릭스 그래. 그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과마를 받은 지인이 굉장히 미니멀리즘으로 전향을 하면서 굉장히 삶이 여유롭고 좀 오히려 더 풍족해졌다라는 어떤 리뷰를 들려주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주방용품 저도 이제 주방용품 이렇게 허름한 거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사놨던 것을 왕창 버렸거든요. 맞아. 근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뒤집개 하나, 주걱 하나, 뭐 국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자가 그 전에 3개였거든요. 근데 아쉬워요. 맞아. 국자는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는 안 돼요. 국자는 2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미니멀리즘도 해본 사람이 하고 너무 이제 확 바뀌려고 너무 많이 노력해서는 안 되겠다. 필요한 게 없어진다.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힘든 거죠. 뭘 찾았는데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없는 게 힘든 건가? 언젠가 이거 필요할 텐데. 맞아. 언젠가 한 번은 이거 쓸 거야. 필요할 텐데. 그것 때문에 짐이 늘어나죠. 언제 혹시 쓸까봐. 근데 사실 그게 써봤자 1년에 한 번이 그때 그냥 쓸 수 있었어요. 그러느라고 그 보관하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거 그쵸. 합리적이진 않죠. 근데 꽃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미니멀리스트가 되려면 자기 취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많이 시도를 해보고 많이 맞아요. 사보고 이 절차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번에 그 뭐지 영자 언니 있잖아요. 이영자 씨가 원래 집이 되게 이제 좀 약간 이제 크기 있는 집에서 완전히 진짜 거의 원룸? 큰 원룸 같은 집으로 이사했더라고요. 그거 유튜브인가 어디서 공개해서 보고 저 되게 놀라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 그러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옮기고 나서 자기가 비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갓김치님 말한 것처럼 사실 또 무니멀리스트도 이제 그게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게 필요하면 살 줄도 알고 또 갑자기 또 여자들은 또 소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봐야지 알고 이거는 그것도 다 이제 끝까지 가야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니까. 네. 그것도 기술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소라소라 푸른 소라님께서는 미니멀리스트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민우의 성폭력 상담소에서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라탕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여기 되게 잘 써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제 2월부터 서지영 검사의 미투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성폭력 경험에 대한 말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백래시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됐었던 거는 성폭력에 대한 말하기가 이제 증가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반성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진영에서 혹은 법정, 그러니까 성폭력을 다루는 법정에서 이제 그럴 때에나 들을 수 있었던 어떤 개념어들 아니면 어떤 운동의 언어로 이제 여겨졌었던 것들이 대중적인 장에서 이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해시태그 같은 것으로도 만날 수 있는 개념어들 혹은 이제 기사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가령 이제 앞으로 소개할 강간 문화라던가 성인지 감수성, 위력, 동의 같은 개념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이는 어떤 장이 마련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미투 이후의 국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만 동동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성폭력, 성차별의 어떤 경험들로부터 추출된 언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만 동동동동 마치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문 남성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 단어들이 읽히면서 굉장히 조롱받는 상황들, 뭐 강간 문화를 보고 뭐 강간이 문화라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건 너무 과하다라던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성으로 재판하냐라고 하는 방식의 조롱들.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스트들의 언어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뭐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이제 붙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는 거, 3천만 원짜리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그 장면들이 반복인 것 같은데, 어떤 여성들의 경험으로서 추출된 이 반성폭력의 언어들, 운동의 언어들, 경험에 의거한 언어들을 이것이 언어, 다 그냥 단어, 개념어가 아니라 이건 진짜 실제 하는 어떤 경험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이제 기획된 우리가 진짜 직접 그렇다면은 사전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개념어, 딱딱한 어떤 개념어가 아니라 여성학의 개념어, 뭐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 하는 어떤 경험을 담은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개념어 4개, 이제 개념어, 단어 4개. 그러니까 강간 문화, 성인지 감수성, 위력, 동의,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강간 문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라고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러한 이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제 답변을 이제 좀 모아서 사전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어들이 이쪽에서는 또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이제 쓰이는 어떤 것과 저쪽에서 그러니까 백래시로서 자꾸 이 단어를 오염시키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아 이게 그런 단어인가 보다 하면서 쓰게 되는 어떤 잘못된 흐름 같은 것도 있는 거라서, 그런 걸 좀 이쪽을 더 많이 영향력 있게 만드는 활동으로서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강간 문화, 성인지 감수성, 위력, 동의 이렇게 4가지 단어인 것은 어떻게 해서 추려진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투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재조명되고 혹은 개발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졌던 그런 언어들, 페미니스트 언어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강간 문화, 성인지 감수성, 위력, 동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지금 성폭력, 그러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공리, 약간 좀 모두가 약간 좀 동의하는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그 말뜻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라고 하는 좀 개념은 좀 가지고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강간죄, 그러니까 지금 폭행 협박으로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이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동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성인지 감수성과 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법적인 용어이잖아요. 사실 좀 일상생활에서 너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는 굉장히 성차별적이야 라거나 젠더 감수성이 떨어져 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니, 꺼져, 아니면 꺼져. 그렇게 이야기하게 굉장히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론상에서나 이제 특히 안희정 이제 2심 안희정 전 도지사의 위력 성폭력 사건 2심 유죄 이후로 굉장히 재조명 받게 되고 많이 이야기된 언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좀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간문화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든 혼돈 파괴를 아우르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전에도 사실 계속 쓰이고 있었던 단어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미투 이후에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무엇이 올까라고 했을 때 2019년도 딱 되자마자 그 조재범 그 국가대표 전 이제 코치의 성폭력 체육계 성폭력 사건 미투가 이제 일어나고 그 이후에 차차 이제 장학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기 다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성폭력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운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폭력 자체가 이 사회의 운영 원리인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제 여성의 몸을 매개로 권력과 돈과 어떤 남성 연대가 이제 강화되는 어떤 방식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강간 문화 요렇게 4가지 키워드를 좀 고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간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강간 문화.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강간이 문화라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강간이라는 끔찍한 범죄에 문화라는 말을 붙이지 이 무식한 페미니스트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써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어떤 음식 평론가 평론하시는 한모 씨. 네네네. 그랬었던가요? 그런 말들이 있죠. 어떻게들. 그거에 막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 쓰는 게 강간 문화라는. 그런가 봐요. 근데 사실 강간 문화라는 거는 여성 학에서 이미 학문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그렇죠. 자기가 몰랐던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말을 개념어를 신조어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강간 문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심한 말이라. 그렇죠. 너무 거부감 느끼는 사람 조금 의심해야 돼. 그쵸. 그렇죠. 왜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까?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강간이 문화라니, 그러니까 비약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간이 문화라니 기가 막힌 건 이쪽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21세기에 강간이 문화라니 정말 그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어떻겠니? 강간이 문화라니. 이제 문화잖아요. 근데 너무나.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폭력 사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써주십사, 모아주십사 하는 말들로는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목격한, 경험한, 보고들은 강간 문화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나요? 라는 이제 질문도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빼곡하게 많은 사례들을 적어주시기는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너무 다양해서 사실 강간 문화라는 것이 뭐 몇 개만 소개하면 뭐 여성은 성에 대하여 잘 알더라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말.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은 강간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라고 쓰는 것도 있고 각종 창작물에서 억지로 스킨십하는 것을 로맨틱하게 묘사하는 것. 그리고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혹은 술에 의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봤는데 뭐 잤다라는 것은 곧 따먹었다, 꺾었다. 라는 것이고 그런 말을 자랑처럼 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남자들 이런 것이 사실 강간 문화의 어떤 장면들이고 뭐 여자들 외모 품평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강간 문화의 일면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고 그것을 너무나 문화라고 부르기에 여실히 정말 너무 딱 들어맞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강간이 문화라니 비약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셨어요. 넓은 의미에서 문화란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을 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을 폭력으로 여기지 않고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 집단의 사회는 강간 문화를 가졌다고 말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송 같은 데서 방송을 이제 출연하게 됐다 이런 거를 예능인들이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아요? 진짜요? 그런 표현 뭐 예를 들어 김구라 씨랄지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세상에. 아니면 그 어떤 용어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 중에 아니면 뭐 대줬다 이런 표현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말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 가끔 볼 때마다 저 따먹었다라는 표현을 그러면 그렇게 아마 누가 얘기하면 과일이라고 말할걸요. 그럼요. 어쨌든 그렇게 해명을 하겠지만 그 어떤 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랄지 남자들이 그걸 은근히 이제 연상될 수 있는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번에 그 리얼돌 관련해서도 댓글에 그 딸바보 그러면 딸바보 되라는 거냐라고 해서 저는 진짜 도란나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이게 무슨 말이지? 딸 키우는 아빠가 아니라 근데 그 딸바보가 그 딸딸이? 딸딸이 딸딸이만 계속 치는 걸 딸바보라고 또 한대요. 그 은어로. 근데 그 이중적 의미가 있겠죠. 그 딸바보라는 그 말을 여기다 쓴 거는 솔직히 우리가 뭐 항상 남자들의 무의식까지 탐구해야 되는 진짜 열받는 상황인데 하여튼 당연히 그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거에 그러니까 어떤 은어가 특히 이제 남성 사회에서 갖는 은어가 이제 강간 문화를 굉장히 그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가 되게 많이 있긴 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표현을 왜냐면 저런 그 표현이 강간이라고 진짜 인식하지 못해서라기보다 강간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강간이라는 형태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소위 뭐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니까. 예, 거의 뭐 죽일 때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몸을 매개로 어쨌든 그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일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너무 그게 항상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너무 알겠는 또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강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제로 간음한다. 그러니까 말 뜻 자체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제로 성기 삽입을 한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강제로 성기 삽입을 이제 폭행 협박을 동원해서 한 이제 행위만을 이제 굉장히 협소하게 지칭하는 말인 거잖아요. 강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법적인 용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답변 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고민,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인 용어이고 협소한 용어가 오히려 이제 강간 문화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어떤 성폭력에 대한 어떤 논의 지형들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이제 어떤 성폭력이 단순히 이제 폭행과 협박, 뭐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성기 삽입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져 있는 성폭력적인 요소들,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맥락들, 운동의 맥락들을 희석시키는 것 아닌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서도 이분도 이제 적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셨나 봐요. 이제 이제 10년 전에 교수님들이 뭐 혹은 남자 선후배들이 동료들이 조개, 뭐 자궁, 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농담했었던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강간 문화라는 말만큼 정확한 게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간 문화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해 본다면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쓰신 게 여자를 늘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나와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문화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간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여성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경험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언어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그래 바로 강간 문화였어 라고 많은 것들이 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 언어를 쓰는 게
그런 이제 운동 안에서는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기도 한 건 전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는 네. 시선간간이라는 말이 되게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끈적하게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우리가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칭할 그 불쾌한 만큼을 표현할 수 있는 강한 분노와 문제제기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는데 시선간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이건 정말 간간처럼 정말 불쾌하고 정말 폭력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그 가해자의 그 폭력을 행한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입힐 수 있는 가해의 정도 그 힘의 크기를 또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크게 그에게 이제 힘을 주어버리는 것만 같은 너무 나는 이래서 그 사람이 불쾌한 시선을 쳐다보면은 강간을 당한 이제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꼭 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게 되는 어떤 마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반성폭력 운동 안에서 그 말을 쓰는 것이 어떨 땐 전략적으로 되게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그 말로 이것을 다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어떤 일을 이제 겪은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랄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피해자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 당연히 자기 감정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굉장히 필요한 분출구인 건 사실인데 결국은 이제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 누구죠? 그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그런 책의 제목 영화였나요? 그 네, 영화. 말을 근데 어쨌든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그 말을 하자는 거는 아닌데 예, 그 사실은 그 피해가 있었던 순간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것이 나아질 수 있는 방식은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슬픔과 고통에 연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시선간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끔 그것에 너무 매몰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의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각인시키고 싶은 이 피해를 어떻게든 그 내가 받은 피해를 이제 똑같이 가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왜냐면 워낙 예. 인정되지 않아 왔으니까 그 피해가 그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강력한 언어를 찾는 그쵸. 건데 근데 또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끼리 토론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무슨 강간이냐 그게 무슨 강간 문화냐 그게 무슨 시선 강간이냐라고 얘기하는 저 남성 중심적 사회의 아주 동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왜 강간이 아니냐면서 막 우리는 아닐 거 뭐 있니?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뭐야 또 그렇게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비켜. 그러니까 너는 빠져. 너는 빠져.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그쵸, 빠져야 그건 되는 맞죠. 거. 참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사회 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여성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치명적이고 정말 뭔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그런 예, 것으로 가장 이제 또,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그런 시선 끈적한 시선들도 이만큼의 치명타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정말 불쾌하고 싫은 어떤 행위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통념,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어떤 통념에 그대로 좀 의지하게 되는 것이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좀 강간 문화라고 하는 것 그 개념 자체는 사실 이제 지금 뿅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종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선상에서 이해하고는 있는데 강간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제 우리 언어로 뭔가 사용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맞아요. 것인가라고 하는 건 정말 고민되는 그 지점인 한편으로는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이 한국을 강간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자연을 강간했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언어가 또 이렇게 뭐랄까 침탈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 어쨌든 시선 되게 불쾌한 시선을 준 사람한테 그때 대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가끔 그런 게 우려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시선 강간이라는 표현을 써야지만 이게 분 풀릴 정도의 사실은 두려움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차라리 가끔은 뭘 보냐고 그냥 그 사람한테 너 지금 나한테 시선관관했다고 차라리 그때는 되게 맥락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쓴다는 거 그걸 이제 어떤 매체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문제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솔직히 좀 주저되긴 합니다만 또 간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실제 예. 그게 모든 있죠. 고통이 그렇게 동일하게 보편화해서 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관관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사실은 또 이거로 이제 고통받는 누군가의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마음은 너무 알겠는데.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연대의 마음으로 그 경험의 어떤 동일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차이가 있죠. 없어질 그렇게 좀 묻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우려를 좀 해야 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하지만 너네는 닥쳐. 그러니까 이 논의에 끼지 마. 그런 게 항상 그렇다. 있죠. 네, 그래서 강간문화에 대한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맞아. 그러면서 또 시선관관이라는 그러니까. 표현은 좀 어마드 계열이랄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야? 그랬어. 제발 너는 가만히 있어. 네, 그렇고요. 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킹인지 가스성이라고 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걸 재판부에서 이 용어를 썼었기 때문에 판결문 이런 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그걸 보고 와 감수성으로 재판을 하냐? 이런 식의 감정으로 재판을 한다는 식의 그런 이제 비아냥과 뭐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식의 오해도 되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할까? 킹인지 가수성은 뭐예요? 갓은? 그러니까 뭐 갓김치 할 때 갓 아니겠어요? 아, 네. G.O.D. 네. 갓. 유난 떤다. 그러니까 뭐 그 성인지 감수성이면은 그게 왕이지, 그게 다 되지. 그 말만 하면은 다 유죄, 끝나지. 성폭력 다 유죄, 성폭력 다 이런 유죄고, 식으로. 무조건 여자 편 들 수 있는 어떤 용어. 판사가 사용하는 마법의 용어 같은 것이 된 거예요. 마법사네요, 우리. 마법사.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굉장히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위키 사이트 있잖아요. 예, 니은 모 위키. 예, 네. 거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검색을 해봤는데 위에 카테고리란에 한국의 여성 정책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나 여성을 위한 일종의 정책처럼 이제 기능하고 있는 어떤 인식론이고 이것이 법정에서 사용돼가지고 무고한 남성들을 성폭력 유죄를 때리고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선택하는 판사가 여자 편 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뭐 언어다, 뭐 단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색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놀곤 하는 위키 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방식의 카테고리를 네. 만들다니 깜짝 놀랐었던. 예. 무지하다. 예, 예. 정말 무지한 할 거고. 말이.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쓰는 작업을 제 친구들이랑 같이 얼마 전에 같이 했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 카테고리를 약간 어려워하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성인지 감수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분들이 쓰신 거를 3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발견해내고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일상이 돼버린 차별에 대한 작은 저항에도 지금껏 당연했던 걸 새삼스럽게 왜 그래? 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로 자기 의문을 갖는 실천. 또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권력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 네, 이렇게 정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인 이제 써주신 내용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 있는 곳곳에 있는 성차별을 인식하는 눈, 인식하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치, 능력이죠, 사실. 네, 그런 네, 이제 맞아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능력, 성인지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아무래도 감수성 하면은 또 여성은 또 감성적이다. 맞아요. 약간 이거랑 연결되니까 또 되게 그래서 안타까워. 이성이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또 성인지 감수성이
중이냐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도 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는 어떤 성차별, 어떤 이제 그 성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 엄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답변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기 사례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뭐 같이 옮기는 일을 할 때 여자들은 옮기지 마세요라는 말을 이제 계속 듣는다. 그러니까 사실 내 능력에 맞게 들 기회를 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각자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뭐 몸이 안 좋은 뭔가 힘이 약한 뭐 사람들은 적게 들고 뭐 많은 사람 많이 들고 같이 많이 들으면 돼요, 사실. 예,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생수통이랑 좀 비슷한 생수통, 거잖아요. 예,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좀 이 능력을 좀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전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현실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어떤 조롱 이럴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수성 자체가 이제 여성화된 용어여가지고 또 그게 맞아요. 진짜 있나 보네요. 네, 정말 네, 또 그런 안 것 그래도 같아요. 싫은데 또 감수성이 또 워낙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못 들어본 단어니까 일단 네. 모르겠고 왠지 까고 싶은? 네, 약간 까야 될 것 네, 같은? 네. 그렇죠. 페미니스트들이 막 쓰는 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 이제 겁나가지고 더 조롱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질문, 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좋은 예,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예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없으면 되게 일상생활 제대로 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 어렵죠. 네, 네.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뭐 남자가 여자의 어떤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왜 여자도 남자 이렇게 만지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냥 똑같은 이제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때 필요한 게 성인지 감수성인 것 같거든요. 되게 역사적이고 구조화된 성별 권력 관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것에 빗대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부족하면 뭐 회사에서 상사가 여직원의 여성 후배 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 왜 성적 폭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왜냐면 남자한테 하는 건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거니까. 그것은 그냥 사회를 평평하고 평면적으로만 본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그거 이게 아까 그 력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감수성 굉장히 능력치잖아요. 이게 계속 갱신되고 그걸 공부를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쵸.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획득되는 거지. 그냥 여자기 때문에 태어나서 난 감수성이 너무너무 넘쳐.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성인지 감수성도. 네. 예. 여성들도 부족한 사람은 되게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문화에 따라 사실 여성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여자는 또 안 그래. 또 그런 얘기 또 너무 좋아해. 맞아. 아니야 또 여자가 또 성인지 감수성 없는 것도 진짜.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뭘 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 우리 목소리가 천갈래로 갈라져요. 맨날 예, 우리 그래서. 또 갈라지지 거기서. 아. 그럼 또 뭐 넌 뭐야 또 넌 빠져. 이 논의에서 빠져. 아니 근데 그 성인지 감수성 그 각김치님이 얘기했던 거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났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는 그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뭐 이렇게 당산에 어떤 공원에 앉았는데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한 정신을 한 80% 정도 잃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잃으셨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여튼 경찰 근데 옆에 어떤 다른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그 여자분을 챙기더라고요. 다른 여자분을. 전 그래서 어쨌든 또 이 페미니즘의 대중화 속에서 굉장히 지금 시민들의 여성 시민들의 지금 굉장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이분을 가다가 너무 이제 이분 주소를 모르겠고 막 그때 진짜 더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차를 세워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태우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또 경찰을 믿을 수도 없잖아요. 또 복잡해요. 진짜. 경찰까지 믿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경찰이 고맙다면서 저희는 못 만져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그냥 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못 만져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여자구나.
근데 지금 못 만져요. 이 사람이 진짜 여기 길거리에서 진짜 노상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못 만져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핵심은 고맙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터치 자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집에 가야 되는데 다음날 경찰이 날 만졌다니 이 쌍놈 이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남자였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이게 되게 시대에서 기계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이 뭐랄까 그러니까 성평등 혹은 성차별이 없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안 만지는 거. 네, 그래서 이 사람 무조건 문제를 여경이 이제 해야 되고 여자 경찰이 와야 되고.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만져요가 지금 왜 나오는 거예요? 안 만져요가? 근데 때로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네. 때로는 정말 오바일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게 성인지 감수성. 그 감수성이 네, 없어서 그래 진짜. 네. 공부도 안 능력이 없는 해갖고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만지면 문제 되는 줄 그러니까 알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짜증이 나는데도 약간 하여튼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참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쉬운 건 어렵죠.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가부장제 문화에 절여져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뿅하고 보이고 탑재 이렇게 장치 인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건데 매번 그래서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배우고 그 능력치를 늘리고 그쵸. 이런 노력을 평생 꾸준히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뭐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 문제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동의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동의? 이제는 섹스하기 전에 동의 계약서라도 써야 되는 거냐, 뭐 동의한 거를 녹음하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플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네네.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답변 중에서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동의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섹스하기 전에 녹음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강압적으로 동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실제 사례들 에도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술에 많이 만취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별력을 잃었거나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계선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아동 청소년 에게 이제 되게 교묘한 방식으로 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해서 그것을 녹음하고 그것을 만약에 이제 나중에 소송에 걸렸을 때 증거로 제출하는, 이거 봐라, 내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얘는 네라고 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판을 이제 유리하게 가지고 가는 맞아요.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저씨랑 사랑할래? 예,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의 어플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예, 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응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 맥락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그냥 생각하기 귀찮고 사실 나는 섹스하고 싶을 때 섹스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녹음해야겠네, 뭐 어플 깔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지루한 협상이고 나는 내 성기를 원할 때 삽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의식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런 말 자체가 동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섹스고 목적은 성기결합 섹스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동의를 생각한다는 게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동의는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한 번 거쳐야 되는 관문인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과정 내내 그렇죠.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둘이서 같이 팥빙수를 먹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부어서 어디부터 먹 이런 게 되게 다를 수 있으니까 살피잖아요. 물론 안 살피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하물며 하다못해 이거는 섹스는 되게 그쵸. 많이 그러니까 취약한 어떤 분 노출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남길 수도 있고 되게 신체에 직접적으로 민감한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타인이 어떤 기분인지 뭘 원하는지 혹은 내가 뭔가 잘못 알아듣거나 실수하지는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이제 둘 간의 굉장히 그런 일인 건데 그렇게 동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동의했으면 오케이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그렇죠. 이런 물건을 계약서에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쌓여야지. 예, 네. 예. 그거 자체가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면 얘기를 할수록 느끼는데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죠? 알아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말귀를 전반적으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되게 의지적인 못 알아들음이라는 네. 생각이 아, 들어요. 네, 계속해서 의도적인? 모르고 싶은 거죠. 의지적으로. 모르고 싶어. 네. 왜 모르고 싶죠?
자기 그 권력을 누리고 싶으니까. 네. 그래도 됐으니까 여태까지는 너무 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돼. 어떡하죠? 이거 너무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란 이게 사실은 결국은 또 뭐 이렇게 뭐 페미니즘이나 이제 뭐 성관계나 이제 여성주의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감정이입이 가능한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사람과 사람 맞아요. 사이에 네. 예, 그거에 또 이제 연장선의 얘기인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거를 진짜 매뉴얼화돼서 안 알려주면 말귀를 못 알아들 것 매뉴얼을 같잖아요. 어떻게? 아니 근데 저는 그쵸. 진짜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아니 그러면은 키스해도 돼? 손잡아도 돼? 섹스해도 돼? 이거를 계속 말로 물어보라는 그쵸. 거냐 이렇게 아, 하잖아요. 그쵸. 일단은 물어보세요. 네. 일단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나쁘지 맞아요. 않은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름도 가야 돼요. 네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문제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다 말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사실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언어가 있죠, 우리. 네, 다 그냥 무조건 말로 여기 만질까 저기 만질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짜증나네요. 네. 그것도. 예, 여러모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얼마든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랑 섹스를 할 때도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살필 때가 그렇죠. 살필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많은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되게 다양하고 손가락도 여러 개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노력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마치 되게 우스꽝스러운 제안을 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무시하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플러팅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미묘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섹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대화 자체를 못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사실은 원하는 게 있을 때 최대한 유도하고 노력해서 마음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천년의 발전이 식는다고요. 저는 뭐 동의도 동인데 우선은 뭐 씻어야지. 어쨌든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요. 예, 깨끗해야지 뭐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욕망만 생각하고 자기 피해 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죠.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동의라고 하는 그래 나 뭐 섹스할래라고 했을 때 응 아니면 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너 네. 나랑 손잡았잖아 섹스하자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 라거나 너 나한테 네. 어깨에 기댔잖아 섹스하자는 거 아니었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 나랑 둘이서 회사 사람들 다 보내놓고 나랑 둘이서 단둘이 남아서 술 먹었잖아 그치. 섹스하자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이제 신경증이야. 외국을 이 엄청난 신경증이야.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섹스를 하고 싶다, 그 성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도 해라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동의 전부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진짜 비언어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언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것을 통칭한 어떤 동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한데 너무너무 궁금한데 현실은 이런 거죠. 뭐 기댔으니까 자자는 거 아니었니? 뭐 이런 상황이 그리고 솔직히 되니까 그런 너무 것도 궁금해 있잖아요. 사실. 비언어적인 것도 사실은 제안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가 딱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구나. 오해했구나. 아니구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그리고 막 언어로 할래 말래 이렇게 지금부터 손 잡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정말 우리 역할이 식는다, 또 진짜. 마치 페미니스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박나래 씨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플러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술을 먹고 그러면 이제 45도로 꺾어서 살짝 이제 기대는 척하다 얘 표정을 보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예스 올 노가. 노면은 바로. 그렇죠. 네, 그거 되게 좋은 기술이죠. 플러팅이죠. 기술이죠. 바로 그냥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이 딱 느껴지잖아요. 예스 올 노가 사실 모든 순간에 섹스를 하기 전까지도 후까지도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를 고민하기가 너무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고민을 자기만 못하나? 생각하고 싶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넘겨짚거나 뭐 이런 걸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여성은 섹스를 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어려울 때 예.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그렇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여자는 그러는데 어떤 여자는 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헷갈리잖아 이거잖아요. 당연히 헷갈리지.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섹스가 하고 싶어서 집에 초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둘이 섹스를 했어.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네.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거는 섹스를 하려고 했을 때 여성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섹스를 하고 싶어서 불렀어. 근데
아, 좀 아닌 것 같아, 또. 그렇죠. 마음이 바뀔 수 있어. 마음이, 냄새가 난다. 사람 마음이 10분에도 바뀌는 게 사람 애가 마음이야.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안 씻었어. 그러면 마음이 그리고 싹 식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러워. 그러면, 아니, 오늘 아니겠다. 그리고 본인 컨디션이 딱 안 좋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잖아. 그럼 같이 술 먹고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 이제 그 장미꽃뱀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사례에서는 살짝 45도로 기댔다가 눈빛을 딱 보고 아니겠다 해가지고 딱 이제 바로 이제 허리를 세워서 이제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제 어떤 기색을 읽지 그러니까 불편한 기색 같은 것도 읽지 않고 혹은 밀어내는 손 같은 것도 그냥 관례상 하는 것이려니 이렇게 그냥 자기 편대로 이해하고 왜냐면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간문화라는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다 잡은 물고기 놓치기 싫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잡아뜨린다. 요것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나 오늘 한 건 하려고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묘한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인 거죠, 강간문화. 그리고 사실 내심 원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괜히 또 이상한 생각하죠. 오해하고.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이제 끝까지 또 오늘 그러고 맞아요. 싶으니까. 네. 못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근데 어떻게 자기랑 섹스를 하고 싶을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거울을 보면 간단하게 될 일을.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때도 그렇고. 겸손하지가 않아서 또 더 문제가 있다. 그죠? 당연히 나와 자고 싶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나와 자고 싶은데 리얼돌 생기니까 질투한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 구조도 그렇고. 되게 충격적이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큰 사회 문제예요, 진짜. 진짜 이보다도 큰 사회 문제가 없고.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까지. 저는 저 스스로 제 자아상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랑 자고 싶어서 정말 저럴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속으로는 자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좀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위력이 남았네요. 위력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그때 안희정 사건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내리면서 위력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명언을 남겼었죠. 그다음에 도대체 위력이 뭐냐에 대한 얘기들이 왈가왈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력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네, 정말 네. 저는 위력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모순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위력은 그 힘이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행사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위력인 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리지 않았어라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맞담배를 폈어요. 사실 이제 이제 그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들 이제 안희정을 두둔하면서 우리 지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랑 담배도 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진짜 위력 있어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맞담배 폈기 때문에 지사님이 위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얼마나 권위적인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을 높이 보았으면 그것까지 고마워해요. 우리 지사님께서. 되게 이제 위력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위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닥 이렇게 편하진 않은 거고 위계라는 말을 오히려 그러니까 뜻은 되게 법적으로는 되게 다른 뜻인데 위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권력차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부장님이 회식을 가자고 하면 가고 나는 아구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구찜을 좋아하면 먹게 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상사랑 밥을 먹는데 청국장이 굉장히 뜨겁고 뜨거운 청국장을 좋아하시는 상사랑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입천장이 닦아지도록 뜨거운 청국장을 마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상할 수 있고 이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령 뭐 올해 초에 이제 양진호 그 메파드 카르텔 이 터져 나오면서 그 양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뭐 석궁부터 뭐 닭 잡는 거부터 직원들에게 폭행을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갑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원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그쵸. 이해하잖아요. 그건 이입이 또 빠르죠. 근데 관계만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도저히 예외적인. 납득할 수. 왜 다른 거라고 생각할까?
똑같은 건데 그쵸?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재판에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안희정 그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줬다. 귀걸이를 했다. 귀걸이를. 아. 그래서 우리가 왕귀걸이 하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귀걸이를 했다가 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도의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경험한 위력적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이 사전 이제 설문에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썼고 저도 그 생각이 딱 난 게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제가 한의원에서 카운터 알바를 했었는데 그 이제 원장이 항상 이제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손님 없을 때 카운터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자기 옛날에 씻은 얘기 뭐 운동했던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고 저는 계속 웃으면서 그 얘기에 끄덕끄덕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경험을 그 원장은 저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는 그냥 사장이어서 그랬을 뿐인 거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 사건이 나면은 사실 완전히 김진 씨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그런 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성폭력, 그러니까 성관계에 있어서는 여자가 원했을 것이다. 그거 약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랑 자고 싶은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분 완전히 완전 그거. 거의 왕이셨잖아요. 내 성은을 받는 게 머릿속에 진짜 그렇게 돌아갔던 것 그리고 같은데. 남자들은 권력자가 되면 여자들이 나랑 자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더 확실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 권력자인 안희정과 김진 씨는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해 버리는 거죠. 그 강간 문화 그 키워드부터 계속 이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그러네요. 어떤 나의 멋짐이라고 하는 도취. 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인 걸까요? 나와의 섹스라는 이 어떤 어. 포상. 포상. 그리고 사실 원했을 거야. 뭐. 사실 원했을 거야. 원했을 그거를 거야. 이거 집단 자의식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진짜. 그게 문제네요. 그리고 그 문제와 이제 여자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되게 말하지 않은 행동을 추측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하는 행동은 정말 추측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귀걸이 한 거, 엘리베이터 잡은 거를 립스틱 그거의 바른 증거로, 립스틱 바른 거가 증거로 작동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계속 이제 어쨌든 이런 식의 강간 문화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원인 같은데 그 김진 씨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성적으로 절대로 방종하면 안 되고 이제 뭐 가령 어떤 이혼을 한 경력이든 뭐 성관계를 몇 번을 했건 뭐 직업이 무엇이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결격 사유가 되는데 하지만 내심으로는 섹스를 너무나도 갈구한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몸을 가지고 몸을 자원으로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확고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여자도 그냥 복잡한 욕망과 삶과 자기 세계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그냥 그쵸. 섹스 도구가 아니라 결국은 그거죠, 뭐.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1800년대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못 알아들어. 그걸 다양한 변주를 가지고 여자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아직은. 근데 뭐 많이 변화하고 있기는 네, 하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들에 대한 말을 모아가지고 말 모으기를 해가지고 이걸로 뭘 하는 건가요? 일단은 사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좀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추출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층위에서 각각 어떤 현실에서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추려서 정리를 해서 각 키워드에 대한 약간 낱말 사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으로 좀 읽을 수 있는 책자로 이제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가령 법원이라던가 경찰서라던가 그리고 이 책이 이런 어떤 개념을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그냥 개념 뜻만 정리해 놓은 것은 아니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동아리라던가 뭐 다양한 소모임이라던가 예, 그런 곳에 좀 배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계속 참여 많이 모으고 있는 거죠. 예, 많이 네. 모였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예, 참여할 수 있죠? 지금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예, SNS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구글 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예, 구글 폼이 있으니까요. 거기로 들어와 주시고 예,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예, 들어오셔가지고 해당되는 뭐 키워드 클릭해 주시고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이제 정보 를 적어주신 다음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어렵다는 또 얘기가 있는데 진짜 굉장히 쉽게 어려울 것 사실은 같아요. 쓰시면 좋긴 한데 이게 직관적으로 예, 예. 막 쓰는 게 좋은데. 막 쓰는 정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막 쓰는 게 좋긴 하죠. 네, 그러니까 왠지 좀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강간문화라는 말 자체도 사실 굉장히 뭔가 그 운동에서 이제부터 추출된 어떤 개념과 그쵸. 같은 느낌이고 위력 같은 것도 위력도. 굉장히 법적인 말이고 용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필이면 또 사전 얼마나 어려워요. 세종대왕이 되게 되어야 될 것 정확해야 같은 될 것 느낌. 같고. 네, 근데 사실 적어주신 내용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행시 같은 걸 적어주신 맞아요, 분도 네, 있고요. 되게 센스 있게 적어주신 네. 분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이제 각자 경험한 내용들 편하게 또 적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적어주신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책갈피를 이쁜 거를 주잖아요. 맞아. 오프라인으로는 그쵸. 아, 네. 오늘의 풍경이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 하시는 신인아님, 예. 그래서 예쁘게 또 책갈피를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네,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갈피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구글 폼에 들어오시면 예, 관련해서 또 이벤트 안내가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시면은 추첨해서 예, 9월 중으로 네, 책갈피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네, 해장 상담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성영화제 티켓 드리는 이벤트도 이 성폭력 사전 설문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죠. 그 기간은 지금 끝났지만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말 모으기는 9월 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해장 픽! 네, 추천하고 싶은 것들 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장미꽃뱀님. 저희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기를 같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윤정주 활동가의 장례를 이제 민우회가 가족들이랑 같이 상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일 동안 그 장을 치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진짜 저희가 다 했거든요. 조의금 받는 것부터 아마 그런 뭐 저희가 나이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렇게 소위 다운표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뭐 운구를 들고 영정을 들고 조의금을 받고 막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느꼈던 게 운구를 드는 거는 꼭 여자가 해야 된다. 네, 거기 어르신 친척 그 여자 어르신들이 자기가 60, 70 살면서 처음 운구를 드는 걸 봤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자들도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그걸 막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 여자들이 운구를 드는 거를 처음 봤다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우리가 명절이나 이런 차례 문화나 이런 건 사실은 서서히 그냥 쇠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례 안에서 그 운구 들 때마다 그 업체에서 남자가 앞으로 오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활동가들 막 약간 저희가 하겠다고. 예, 막 진짜 막 포효를 저는 제가 영정을 들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무진에서 이제 꺼낼 때 한 번 그러고 화장터에서 꺼낼 때 한 번 그러고 그런데 저 아저씨 또 저거 욕먹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포효를 지르면서 앞에 여자들이 4명이 섰고 뒤에는 이제 남자 대학교 동기가 두 명이 섰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 친구들도 여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괜찮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서브가 되는 또 네, 느낌이. 남자가 뒤에 있는 그림이? 네, 남자가 네. 뒤에 있는 그림.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상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운구는 꼭 혹시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르거나 그러실 일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구를 꼭 들어라. 그거를 상상을 못하, 그러니까 정말 그
남자 직원 그 일하시는 분이 네. 계속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당연히 남자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림이 이게 어색하니까 자꾸 남자가 앞에 서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건데 6분의 1인데 뭐가 무거워요? 그리고 계단도 막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뒤가 무겁기도 한데도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이유를 붙일 게 없는데 봤을 때 남자가 앞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정 사진도 거의 그렇죠. 남자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들이든 남편이든 맞아요. 친구든. 그래서 아들 남편 없으면 그 애기 조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 영정 사진 정말 드는 거 이상해요. 뭐라고? 아유 참. 우리가 참 이번에 그 와중에도 예. 많은 경험을 정말 그쵸. 한 것 같아요. 그쵸. 그 장례식장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상주로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같이 맡아서 했잖아요. 그 부조금, 조의금 받는 예. 그 처음에 이제 인사하는 그곳에도 이제 활동가, 여성 활동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있고 했는데 사실 그 모습도 되게 낯선. 그쵸. 저도 처음 거였어요. 봤어요. 네. 네. 보통은 이제 남자 친척들이 맞아요. 와가지고 양복 이제 하는 입고 일이고. 거기 앉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이게 사실은 또 우리는 이제 역할에 따른 실무를 하는 거잖아요. 조의금 받는 거는 이제 장례식장을 처음 오는 얼굴이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울고 이제 들여보내고 이렇게 어떤 코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꼭 가족이어야지 혹은 남자여야지 될 일이 정말 너무너무 아니고 그들은 그게 너무너무 권력이 있고 네. 되게 당연해가지고 노력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그때 화장터 갔을 때 운구 드는 달은 다 남자가 드는데 진짜 짐짝처럼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고인이랑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잘 보내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또 언젠가 다 또 그런 일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장례를 직간접적으로 치르게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아마 나한테까지 안 올 수도 있어. 그죠? 네가 해볼래라고까지 안 올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든 어쨌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 또 그것대로 그 집안에 있는 그런 분들은 또 놀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한다는 제스처도 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넌 여자니까 안 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못 하죠. 네. 또 예, 현대 사회에서. 네네 그럴 거고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면 정말 제가 할게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드는 건 정말 그냥 그 사람을 보낸다는 것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게 그렇지 여자가 하면 왜 안 되지? 라는 어떤 맞아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시적인 거긴 하더라고요. 페미니스트로서 혹은 그 윤정주 활동가가 또 워낙 그걸 원했을 거라 우리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할 수 있었긴 한데 맞아요. 예, 그런 기회가 되면 꼭 하시면 좋겠고 이게 팁이라고 하긴 좀 좀 그렇긴 한데 예, 너무 팁이 너무 많아. 또 하나 또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너무 팁이어서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그 생수랑 티슈가 엄청 비싸잖아요. 티슈가 막 원래 이제 진짜 싼 건데 그거 비싸대요.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그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격을 그러니까 되게 한 10배 정도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생수랑 티슈는 이렇게 장례식장이랑 협의해서 나가서 사올 수 있대요. 예, 그런 것이 조금 예, 좀 그런 팁을 네, 잘 모르는 일이니까 사실. 예. 우리가 이번에 같이 민우에서 치르면서 우리가 진짜 알게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민우회 회원 모임에서 이렇게 유서 쓰기 혹은 그런 장래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네, 나중에 하면은 많이들 오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마라탕님. 뭔가 회장픽에 앞서서 그러니까 장미꽃배님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딸이 둘인 그러니까 여자가 둘인 집안에서 어떻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지지적인 제가 하는 활동이건 이제 동생이 관심을 갖는 어떤 영역이건 굉장히 지지적인 분이신데 그런 이제 지지하는 마음을 잘 담은 어떤 장례를 우리가 치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모양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민우회에서 나왔었던 책 중에 이제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 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거기에 이제 그 지난번 이제 천상 여자님의 네. 이제 글이 있잖아요. 그 최명숙 전 대표 이제 전 대표님 보내면서 근데
그때 이제 아직까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리무진을 멋있는 까만색으로 이제 운구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여자는 하얀색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얀색을 해가지고 너무 속상했던. 근데 이번에는 저는 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까만색이네. 만약에 그냥 아무런 이제 뭐 여자니까 뭐 하얀색 리무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 또한 그 시간만큼을 지나면서 또 10년 동안 뭐가 하나 또 변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슬픔의 와중에도 정말 많은 맞아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슬플 때니까 사람들이 막 그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장래를 내가 나든 누구 내 가까운 엄마든 그런 생각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 꼭 그렇게 페미니스트로서의 실천도 있지만 어떻게 보내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맞아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당연히 애도든 그 마음은 우리 가슴 안에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왜냐면 너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라면 정주쌤 이거 싫을 텐데 이거 싫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희도 딸만 셋이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꼭 상주는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최명숙 대표 쌤을 한번 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뭐 모든 활동가가 그때 있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경험이란 건 너무 중요해요. 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팁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이거 계승해야 돼. 계승해야죠.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해장상담소에 또 남잖아요. 네. 이런 팁이. 이거 남아야 돼. 네, 그리고 글로도 쓰고. 그쵸. 천상대 선생님 또 그 글 써서 우리가 또 많이 참고하고 네. 사실 이번에 윤정주 활동가가 이제 그릇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 전상 여자님한테 전화해서 최명수 대표 때 어떻게 했냐 그거 얘기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장픽은요. 네네. 사실 요새 그렇게 정말 추천 드릴 만큼의 좋은 것이나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딱히 좀 생각나는 게 없어서 어제 밤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잘 쓰고 있는 왕타 칫솔 이거는 혹시 제가 네. 이거 홍보 한 번 된 적이 있었죠. 그럼요. 그죠? 몇 차례가 몇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진부한 광고만 한번 들어올 법한데 지금 그러니까요. 미치겠네. 진짜. 제가 진부한 해장픽을 하는 것 아닌가 좀 염려가 되지만 그만큼 이제 망타 칫솔 정말 좋고 장미꽃 뺀 물건 물 줄 안다. 아까 뭐 이제 무니멀리스트다. 뭐 물건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칫솔만큼은 양품으로 모르신다. 칫솔만큼은 제가 믿고 추천해요. 왕타 칫솔 연락 주세요. 저희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정말 이제 그냥 칫솔 쓰다가 왕타 칫솔을 딱 썼을 때 그 잇몸을 아유, 감싸는 그럼요. 부드러운 느낌 다르죠. 이 정말 다른데 이번에 이제 2박 3일로 이제 외부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거기에 이제 있는 숙소에 저 정말 무던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무던한 사람이고 정말 아무거나 칫솔 막 쓰는 사람인데 그 외부 이제 숙소에 있는 그냥 무료로 이제 비치된 칫솔을 일회용품이지만 이제 미처 못 챙겨가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잇몸이 다 까진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또 미련하게 그럼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나가서 사오면 되는데 또 미련하게 또 그거를 또 2박 3일 동안 썼거든요. 지금 약간 입 안이 좀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비타민이 뭐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정말 억세고 정말 그렇구나. 억세고 다 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돌아와서 여독과 함께 왕자 칫솔을 딱 입에 무는 순간 입안이 따뜻해지죠. 이거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러 번 홍보가 되었겠지만 왕타 칫솔 정말 좋다. 여러분 혹시 안 써보셨으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광고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네요. 제 전화 좀 할게요. 저희 홍보팀에 한번 안 연락을 되겠네요.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망했어요. 저는 이 방송이 지금이 사실 이제 8월 셋째 주인가 아무튼 여성영화제 일주일 전인데 저는 여성영화제를 픽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여성영화제 거의 끝나고 있을 때라서 아깝지만 제가 이번에 여성영화제를 영화를 17편을 예매를 했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영화를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놀면서 뭐 한 두세 개 보고 이렇게 많은 편인데 제가 그동안 영화제 몇 개를 다니고 특히 여성영화제 이렇게 가서 보고 이랬던 걸 떠올리면 그 경험이 저한테 남긴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영화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영화라도 그 관객들과 봤을 때 그 웃음이 터지는 구간들, 이런 이제 공감대, 이 경험이 되게 좋아서 그 영화제 가는 걸 추천하려고 했는데, 영화제는 여러분 끝났네요. 하지만 매년 하니까. 그쵸. 그리고 저는 이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이제 올해 21번째 영화제로 하고 있고, 국제영화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이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한테 주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각국의 뭐 대만이나 뭐 어디 폴란드에 있는 여성 페미니즘 영화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올해 못 가셨다면 내년에라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런 영화제든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영화제든 이런 거 같이 가서 많이 보고 즐기고 하는 게 우리의 세상을 되게 넓게 하는 데 도움이 맞아요. 된다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네, 늦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소감은 또 아까 그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네. 또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저희가 이제 이를 또 장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저희 일주일에 맞아요. 사실 물리적으로는 일주일이지만 사실 거의 한 시대가 네. 새로 시작되는 기분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 그 여성의 전화에서 이렇게 선물을 한 명 활동가 한 명 그 윤정주 활동가까지 이렇게 사탕이랑 이런 거를 싸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직접 그리고 편지 하나하나 편지도 다 쓰고 영화표까지 그거를 박스로 들고 오셨는데 저희가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죄송한데 그 장례 치르면서 저는 진짜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냥 여자들의 연대가 그냥 짱이다. 네,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굉장히 어쩔 수 없다. 네, 이 유대와 이 을이라는 거는 사실은 비견할 수 없다. 이런 걸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뭐 가끔 또 친구 사이나 이렇게 또 미울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상처 줄 때도 있지만 결국 이 거대한 세상에 여자들과의 관계가 다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맞아요. 깊게 네. 말로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네. 감정. 이거 참 고마움이라는 말로 다 담을 수 맞아요. 없고 사실 이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 못한 정도의 위로가 다른 종류의 그죠?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기도 뭐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맞아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 그래서 되게 이게 그냥 마음을 쓴다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배웠고요. 네. 갑자기 또 마무리를 너무 또. 네네, 그랬답니다. 숙연하게. 예. 네. 마라탕님 방송 소감 얘기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덩달아서 제 눈이 조금 아련해졌다. 네, 아니 저희도 또 활동가들만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맞아요. 되네요. 예. 네. 아니 활동가 아니어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요. 또 서울에 또 몇몇 게스트들 생각이 나요. 아,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여행을 이제 다녀와서 굉장히 여독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황에서 여독도 쌓이고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정말 너무 이상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도 깨고 한심도 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 같네요. 좀 이 와중에 또 강남 문화를 녹음하러 또 여기 오죠. 우리 일상은 또 계속되니까. 네.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계속 구글 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 낱말 카드 이제 오픈라인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는 낱말 카드도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민우의 상담소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은 받으셔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좀 더 사전의 내용이 더 많이 풍부하고 다채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저 왜 친구들이랑 이거 같이 쓰는 작업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친구네 집에서 한 20분 정도 같이 쓰는 작업 했거든요. 이거 어떤 뭐 동아리나 수업 같은 데에서 같이 쓰고 얘기하는 활동 하면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 개 신청하셔가지고. 그쵸. 여러 개 신청하셔서 뭔가 소모임이나 뭐 이제 여성주의 동아리 같은 곳에서 이 키워드들을 펼쳐놓고 한번 이제 이야기하면서 적어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예, 민의 상담소로 보내주셔도 걷어서,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안녕!